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축구는 단순하게 선수를 대량으로 육성을 한다 하는 것만 갖고 되지도 않고 협회의 인원을 바꾼다. 인원을 바꾼다 하는 문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86년에 저도 그 전까지 뭐 차범근 좋아하고 조광래 좋아하고 한국 대표 선수들 좋아하고 한국 축구 좋아하고 왜냐면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이 한국 국가대표니까. 그런데 월드컵이라든지 그런 무대가 펼쳐져 있고 유럽 리그가 알게 되면 될수록 한국 축구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느냐? 차범근 같은 선수들이 나타나서 유럽에 진출해서 큰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차범근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 그 선수들이 갖고 있는 경쟁력이 1986년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수준의 우리가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그다음 불가리아인가? 그런 팀과 경기를 했을 때 느꼈던 벽. 그 벽과 똑같은 벽을 지금 이번 2026년에도 똑같이 느껴요. 다시 말하면 지난 40년간 한국 축구가 근본적으로 발전을 했냐? 발전을 했겠죠. 훈련 방법이나 개선이 되고 역량도 개선이 되고 선수들의 피지컬도 좋아지고 우리가 개선 그런 환경들이 개선되는 동안에 유럽 축구도 똑같이 남미, 아프리카 똑같이 개선되면서 갔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기력의 갭이 어느 시점이 지나서 40년이 지나면 경기력이 갭이 메꿔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봤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난 40년간. 이번 2026년 월드컵을 통해서 제가 확실하게 느낀 건 2002년 후강으로 계속 경기를 치르는 2006년, 2010년, 2014년 이렇게 오는 기간에도 한국 축구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진 않는다. 근데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회의감 그런 것들이 오랫동안 있었다 이거죠. 근데 그런 회의감에 대해서 그 회의감을 깨트린 사건이 뭐냐면 일본 축구인 거예요. 일본 축구는 제가 98년에 한일전 경기를 보면서 현장에서 직접 보면서 느꼈을 때 이미 일본이 한국보다 더 세련된 현대 축구에 근접해 있다고 느꼈었어요. 2002년 이전에. 그러니까 2002년 이전에 한일 간의 축구 수준에서 한국과 일본이 뭐 클럽 단위로 붙는다라든지 그러면 한국이 비슷한 우리나 승률을 반반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경기력 자체로만 본다 그러면 일본 애들이 훨씬 더 세련된 축구를 하고 있다고 느꼈거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한동안 일본 축구를 잊고 사는 동안에 아체미 경기를 통하면 이제 아체미에서 한국 선수 팀들이 일본과 경기를 하면 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이기고 지고 하는데 경기 결과는 그렇다고 치는데 경기를 수행하는 방법상에서는 이미 한국이 훨씬 뒤지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이고 한국이기 때문에 축구가 발전하기 어렵다. 그러고 아니면 한국이 축구를 더 잘하는 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거나 같은 동양인, 특히 동아시아인인 일본은 그 문제를 해결을 하더라 이거죠. 어떤 식으로든지.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체계적인 육성으로 해결을 하더라 이거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일본이 잘해지고 있느냐 하면 들여다보면 일본이 이런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왔구나 하고 알 수 있다 이거죠. 일본의 축구 선수, 일본은 야구만 하는 나라로 생각을 했는데 일본이 축구 선수를 84만 명. 근데 그게 좀 줄어들어서 10몇만 명이 줄어들어서 103만 명인가 102만 명까지 갔다가 84만 명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24만 명이 줄어들었는데 이 줄어든 24만 명만 하더라도 한국에 등록된 선수의 2배인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한국 축구가 발전을 할 수 있다. 뭘 한다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믿었는데 일본이 하는 거를 보면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다 이거죠. 그런데 한국 축구의 최근에 지난 카타르 그다음 이번 경기를 거치면서 착각을 일으키게 했던 거는 뭐냐면 우리가 손흥민 EPL 득점왕을 보유하고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PSG라는 챔피언스리그 2연패를 달성한 팀에 한국 선수가 있다. 그 다음에 독일 최고의 명문 클럽 차범근도 가지 못했던 바이에른 뮌헨의 한국 선수가 있다 하는 것들이 한국의 축구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죠. 물론 그런 선수들을 배출했다는 것을 보면 전반적인 수준이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 나머지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 나머지 선수들은 전반적인 실력이 항상 그러니까 과거의 대표팀에 86년에 우리나라에 차범근이 있었다 이거죠. 90년대에 VFL 목포음으로 갔나? 김주성 같은 선수, 독일 분데스리가 진출한 선수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때도. 94년에 누가 있었나? 해외 나간 선수들? 그 다음 98년, 2002년, 그 치고 해외 진출하면서 박지성 같은 선수가 있고, 손흥민 선수 같은 선수가 있고,
그런 선수들을 보고 자란 선수들이고, 그런데 그 선수들이 자라서 결국 월드컵에 왔는데 월드컵에서 성적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는 거예요. 보면 1986년에 월드컵 본선 진출국이 16개국이 아니라 24개국인지 16개국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된 현 시점에서 본다고 하면 한국 대표팀이 32강을 진출 못한다. 당연한 결과라고 봐요. 그 당시는 1승도 없었다 하는 데 비해서 1승이 있었다. 그러니까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2번의 월드컵, 그 전까지 땡긴다도 마찬가지예요. 독일 경기를 포함한다고 해도 발전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근데 발전이 안 된 건 좋다 이거예요. 발전이 안 된 거는 좋은데, 그럼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있느냐? 그것도 없다 이거예요. 왜 없다고 느끼냐면, 어떤 축구를 발전시키다, 중국이 왜 그렇게 축구를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하느냐? 결국 좋은 지도자, 제가 이 이야기는 10년 전에 했던 것 같아. 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중국의 각급 리그, 우리 때는 각급 리그라고 불렀거든. 지금 프리미어 리그인지 일부 리그인지 뭐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리그를. 그 시절에부터 프로 선수들이 육성이 되면 프로 축구가 시작이 되고, 그 프로 축구로부터 배출된 선수들이 상당수가 지도자로 들어가서 본인들이 프로 축구 선수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겪었던 여러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지도자 교육이 더해져서 그 교육을 바탕으로 유소년 지도에 힘을 기울이면 그때 중국 축구가 빛을 발할 거다. 근데 그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왜냐? 중국 축구 선수가 일단 프로 축구가 10년 이상이 경과돼야 되고, 그 10년 이상의 프로 축구 선수들이 지도자로 가는 문화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는 기간들, 그 기간들이 다 합치면 거의 10년에서 20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보거든요. 선수 생활을 10년 이상 한 애들 정도가 돼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배출된 애들은 굉장히 적을 거라 이거죠. 그 적은 애들이 13억 인구 대비로 중국에서 축구 선수들을 발굴 육성하는 현장으로 다 뛰어들어서 선수를 길러낸다 하는 것 자체가 워낙 요원한 일이다 이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하는 건데, 결국 그렇게 되게 되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아프리카 팀들 인구 60만, 70만인데 왜 축구를 잘하냐? 그런 나라의 좋은 지도자들, 그러니까 아프리카계는 이제 프로를 쓰니까 프랑스 식민지여서 프랑스 계열의 축구 지도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가르치고 나오고 하는 것들이 반복이 되고, 그로부터 배운 지도자들이 다시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을 키우고 하는 과정들. 그리고 어릴 때 조기에 아프리카 애들은 발굴이 되면 프랑스로 넘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프랑스에서 현대 축구를 다 배울 수 있고, 그렇게 선수 생활 마친 애들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거나 해서 또 애들 키우는데 육성이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환경들, 그러니까 좋은 자연 환경, 자연 구장, 그러니까 천연 구장, 아니면 인조 구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훈련 시스템 속에서 훈련을 받을 수 없는 여건들, 이런 것들이 발전 속도를 늦추는 과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잔디 상태가 완벽하게 평평하게 지면이 쫙 되어 있는 구장에서 연습을 했을 때 실제 경기관 장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그라운드 환경에서 연습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연습 과정에서 패스 미스가 나는 원인이라든지 킥 실수가 나는 원인이라든지 컨트롤 미스가 나는 원인들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어요. 운동장 상태가 고르지 않으면 어떤 선수가 어떤 정확한 기술을 구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정확한 기술이 구사됐는데 이게 운동장 상태에 의해서 패스 미스가 나왔는지 컨트롤 미스가 나왔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거예요. 물론 선수들은 다양한 구장에서의 적응성을 키워야 되는 거긴 하지만, 좋은 구장일수록 선수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는데, 아프리카라든지 왜 브라질, 남미 이런 팀들이 지금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우냐? 거기도 똑같이 뭐 예를 들면 콜롬비아 하면 루이스 디아스 같은 애들이 막 나타난다든지, 알미론 같은 애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파라과이나 콜롬비아가 더 높은 수준을 가기가 힘드냐, 다 그런 원인들이거든요. 운동장 환경이 잘 갖춰져 있어서 정확한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 훈련 시스템, 훈련 장소가 만들어졌을 때만 선수들이 갖고 있는 기술적 한계에 대한 평가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일본이 지금 현재 그래요.